안녕하세요. 이전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바로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4. 패러데이 퓨처사의 FF91 위탁 생산. 패러데이 퓨처는 바이튼의 전 CEO였던 카스텐 브라이필드가 현재 CEO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패러데이 퓨처의 경우 현재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페게티커는 썸로 2분기 중 합병 후 상장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 양산까지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이 약 8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되는데 길리 자동차, 중국의 지방정부도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상장 후 12개월 이내 FF91 퓨처리스트라는 18만 달러짜리 차량을 양산할 예정이며 명신에선 2023년 하반기부터 패러데이 퓨처의 차량을 위탁 생산할 예정입니다. FF91은 넓은 레그룸,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는 2열 대형 디스플레이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제까지 초반 양산 차량에서 저 기능들 적용한 차량은 딴 데도 없었습니다. 루시드에서도 2열 리클라이닝 될 것처럼 홍보했다가 나중에 추후 추가될 기능이라고 바꾸었더군요. 실제 루시드의 양산 차량 2열은 일반 차량과 동일해서 그다지 럭셔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FF91 퓨처리스트는 양산까지 1년 이상 남아있는데 지금 프로토타입처럼 양산했으면 합니다. 일단 패러데이 퓨처의 자체 공장에서 양산 시작하고 이후 명신 군산 공장과 길리 자동차와 폭스콘의 합작사에 위탁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 자본이 끼어 있어서 걱정되는 한편 완전 도산하진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명신에서 생산까지 2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상장 이후 패러데이 퓨처가 정말로 12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양산을 잘하는지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5. 명신 산업 전망. 일단 올해 상황에선 명신 산업의 실적이 MS 오토텍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신 산업은 테슬라에 대한 매출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명신 산업은 핫스탬핑 공법을 이용한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신 군산 공장도 핫스탬핑 공법을 적용한 차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는 하나 테슬라양 매출은 거의 대부분이 명신 산업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3, 모델 Y는 명신 산업에서 독점 납품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일부 파츠에 대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명신 산업의 테슬라양 매출비는 계속 높아져서 2020년에는 현기차의 매출보다 테슬라양 매출이 더 높아졌습니다. 2020년 현기차양 매출이 3,946억 원을 기록한 반면 테슬라양 매출은 4,1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50% 이상이 테슬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년 대비 테슬라 차량 생산 대수 상승률보다가 소폭 더 상승한 매출을 기록했고요. 2021년에는 60만 대 이상 많게는 100만 대까지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어서 명신산업은 차량용 반도체 슈티지 현상을 딛고서 최소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IPO를 통해 모집한 자금 314억 원을 올해 3월부터 미국 공장 짓는 데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명신산업 측에 문의한 결과 아직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금 집행은 되지 않은 상태로 자금 자체는 금융상품을 통해 굴리고 있고 향후 이사회를 통해 투자안이 가결되면 공시를 통해 투자 결정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 기존 공장에 대해 증설로 진행할지 등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로 올 상반기 중에는 결정 짓고 투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올해 4분기부터 가동할 테슬라 텍사스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명신산업 역시 텍사스에 공장을 짓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신산업에서 모델 3, 모델 Y에 납품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 세미트럭, 사이버트럭 양산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차량에도 납품되었으면 합니다. 2월경에 MS 오토텍 측에서 세미트럭에 차량 셋이 납품한다는 뉴스가 나온 바 있는데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신산업 측에서는 새로운 차종에 대한 납품 계약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명신산업의 테슬라양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생산 실적에 따라서 올해 최소 10% 이상 실적 향상 여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봤을 땐 올해에는 매출 1조 영업이익 700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정리. 앞으로는 실적이 MS 오토텍의 주가를 좌우할 것 같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 외의 호재가 발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분기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실적이 평균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언제 잠잠해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다니고벤의 생산과 테슬라 세미트럭 납품, 혹은 테슬라가 세미트럭이나 사이버트럭 생산한다는 뉴스, 패러데이 퓨처 상장 관련 뉴스에 의해 변동성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소식은 4분기에 모여 있습니다. 올해 명신산업이 IPO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에 300억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 설립에 들어갈 것이며 올해 말까지 생산 설비 갖출 것으로 내년부터는 핫스탬핑 부품 자체에서도 실적 향상될 것이고 테슬라 텍사스 공장이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 명신산업에서 납품량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신이 웨이마모터스의 X5 모델의 위탁 생산에 성공한다면 전기차 위탁 생산 업체로서의 가능성을 검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선 웨이마모터스와의 차량 위탁 생산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고벤은 소형 상용차이기 때문에 웨이마모터스의 승용 SUV 차량 위탁 생산 성공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전기차 위탁 생산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고벤 웨이마모터스의 SUV를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부품업체가 아닌 차량 제조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적용받아야 하기에 그에 따라 확실한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튼의 경우 내년 초부터 생산해야 하나 올해 6월까지 영업 중지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패러데이 퓨처의 경우 명신 군산에서의 생산이 2023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먼 미래의 일이고 스펙 합병을 통한 올해 2분기 상장 후 12개월 이내에 위탁 생산 말고 자체 공장에서 양산이 잘 진행되는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실적은 단기 순이익 200에서 30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테슬라 미국 공장의 생산 증가는 무조건 좋은 소식이지만 MS 오토텍의 자회사 중 인도와 브라질 법인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고 현대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 대수가 적고 다른 내연 기관 모델의 생산을 잠식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량이 다 늘어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배당은 4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주총 후 1개월 이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는 5월 중순, 5월 17일 마감일 근방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MS 오토텍의 주주로서 급등한다고 따라붙기보단 장기적인 시점으로 조정 시 매수해가면서 투자해야 지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분산 투자하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월, 분기별로 체크하며 비중 조절해 나가시는 길을 성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